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송진종이 골골대기 시작했을 때부터 당시 조정 권력을 놓고 힘겨루기에 들어간 구준과 이인자였던 정의 사이에 끼어들어 정의와 손잡고 그와 정치적 동맹을 맺음으로써 구준의 처단에 성공하면서 조정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한 유화가 승승장구하며 조정을 쥐락펴락하는 스토리를 테마로 진행합니다. 유화는 진종을 만난 후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진종은 그녀가 황후 자리에 앉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골골대기 시작하다 꼴까닥 해버리자 유화가 본격적으로 송나라 조정의 권력을 손아귀에 넣게 되는데, 중국의 모든 세대에서 그랬듯 조정에서의 권력을 놓고 끊임없이 진행되는 힘겨루기와 상대를 잡아먹을 태세로 갖은 잔머리를 써가며 해대는 암투와 모함 속에서 유화가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진종의 도움 때문이었죠. 진종은 숨을 거두기 직전에 군국대사는 황후 유화가 처리하도록 하라는 유조를 남김으로써 일생 동안 함께 지냈기에 당연히 신임도가 높았던 유화의 손아귀에 군대와 나라의 모든 대권을 쥐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진종이 꼴까닥하면서 공개적으로 남긴 이 유조가 있기는 했지만 정치판이란 곳이 그렇게 간단한 곳이 아니지 않는가. 조정안은 각양각색의 생각과 야심으로 채워진 수많은 대신들이 눈을 부라리고 있는 곳이었고, 그렇기에 유화는 황제의 확실한 유조를 손에 쥐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피 튀기는 권력 투쟁에 휘말리는 가운데 그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죠. 진종이 꼴까닥하기 전까지 유화와 정치적 동맹을 맺음으로써 당시 권력의 정상에 있던 구준을 몰아내고 재상 자리에 앉아 권력을 독점하고 있던 정의도 조정의 상황 변화에 따라 입장이 바뀌면서 황후 유화의 정치적 동맹 역시 급속도로 무너져 버립니다. 어린 나이에 황상에 오른 아들을 데리고 홀로 된 유화가 국정을 돌보기 시작했을 때 송나라 조정의 능구랭이 관리들은 내놓고 그녀를 얕잡아 보는 것은 당연했고, 그녀의 도움으로 조정 권력을 움켜쥘 수 있었던 정의는 혼자 된 유화를 아예 노골적으로 안중에도 두지 않고 얕잡아 보며 조정 내 모든 권력을 독점하려고 했죠. 거의 왕노릇을 하기 시작한 정의는 갈수록 간땡이가 부어올라 진종이 군국대사를 황후가 처리하도록 하라라고 직접 내린 유조를 군국대사는 황후의 권한으로 처리하라로 고쳐 버림으로써 실질적인 권한대행을 일시적인 권한대행으로 바꾸어 버리는 대담함을 노골적으로 내비치며 황후 유화의 실권을 뺏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유화라는 한 여인을 오판해도 한참 오판한 것이었죠. 유화는 진종이 꼴까닥하기가 무섭게 정의의 행동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며 아들을 황상에 앉히고 자신은 수렴청정을 시작하며 정의가 정신을 가다듬을 시간도 없을 정도의 빛의 속도로 그와 그를 옹호하는 무리들을 모조리 일망타진해버린 모종의 사건을 만듭니다. 황릉 건설을 감독하는 뇌윤공이 멋대로 위치를 옮겨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가 절반 정도 진행되었을 때 갑자기 공사터에서 물이 뿜어져 나왔는데, 사실 이렇게 위치를 옮긴 것은 뇌윤공이 나쁜 마음을 먹고 한 것이 아니라 황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자리가 자손을 번성케 하는 기운을 지녔다는 설에 의거해 자리를 잡은 것이었죠. 이 일은 정의와는 무관한 일이었고 실상 그는 이 일에 대한 내막조차 모르고 있었지만, 조정의 대권을 잡고 있는 정의가 자신과의 정치적 동맹을 흔들어 버리고 사사건건 공격과 협작을 해오자 그를 제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던 유화는 부상황을 움직여 이 황릉 위치 이전이 정의가 악심을 품고 한 짓이라는 증거를 만들어내게 한 다음 이것은 역모에 준하는 것이라고 내세웁니다. 이런 역모죄는 정의를 역적으로 몰아가기 충분한 것이었고, 따라서 유화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현장 감독인 뇌윤공을 처형해버리며 역모에 엮여버린 정의를 애주라는 유배지로 보내는 데 성공했고, 그 지역은 자신이 유배시켰던 구준의 유배지보다 훨씬 멀고 낙후한 곳이었죠. 정의를 몰아낸 유화는 자신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충성심이 강한 자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여 새로이 정치적 동맹을 맺은 후 조정에 남아있던 정의의 잔당들을 모조리 몰아내는 데 성공하며 진종이 꼴까닥한 지 불과 4개월 남짓한 빠른 기간에 번개같이 조정의 모든 권력을 장악해버립니다. 조정 대권을 장악한 유화는 조정의 문제로 세상의 민심이 혼란스러워진 상황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했고, 조정의 권력을 잡았지만 그것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선 더욱 강력한 조직적인 힘이 필요함을 느낀 그녀는 유배보냈던 과거의 권력자 구준을 다시 불러들여 자기 사람이 되어 움직여줄 것을 명하자 그는 순순히 어지를 받들듯이 그녀의 의도를 받아들여 조정 내 자기 측 사람들을 그녀 쪽에 서게 했죠. 그러나 구준은 이미 나이도 많았고 여러 가지 병세가 깊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처 황후 유화가 내린 관직에 오르기도 전에 꼴까닥해버림으로써 조정에서의 재미를 보지 못했고,
결국 황후만 좋은 일을 시킨 꼴이 되고 말았는데 조정에서 자기를 견제할 만한 세력을 모두 정리했다는 자신감을 얻은 유아는 연호를 하늘이 내린 성지를 뜻하는 천성으로 바꾸며 이때부터 어린 황제 뒤에 서서 정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인종은 10살이 조금 넘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송나라 조정의 통치자는 유아 한 사람뿐인 것이 현실이었고 능구랭이 조정 대신들은 발빠르게 줄서기를 하며 유아가 완전한 섭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태후의 수렴 제도를 제안했는데 결국 이 제도는 그녀가 송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합법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태후의 섭정을 송황조의 관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 것이었죠. 이 제도가 생겨난 후 송나라에서는 거의 모든 왕조에서 황후는 수렴을 행할 수 있었고 후세에는 정권을 장악한 태후들이 섭정을 하면서 유아가 태후로서 섭정을 정당화한 제도를 내세워 자신들의 조정 대권에 대한 간섭과 더 나아가 조정 권력을 손아귀에 넣고 정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당성의 근거로 삼게 됩니다. 유아는 대권을 장악한 후 그동안 조정 내에서 불합리하게 이어져 오던 천서를 조작하여 진행되던 이상한 정치 제도를 척결하기 위해 첫 번째로 손댄 것은 사람들 문제였는데 역대의 왕조와 신하들이 서로 결탁하여 끊임없이 사익을 위해 자신들의 일가 친척들을 조정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진정 능력 있는 인재들이 높은 관직에 오르기 어려웠던 상황을 바로잡기 위함이었죠. 이런 가운데 그 상황을 제압한다는 것은 워낙 뿌리가 깊은 상황이기에 당연 쉽지 않았고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유아는 진종이 꼴까닥한 후 관원들의 친지들에게 상을 내린다는 구실을 내세워 조정 관료들과 관계된 조정 안에 자리 잡은 그들의 모든 친인척 명단을 확보하였고 진위를 의심받지 않기 위해 고선 몇 명에게만 실제 상을 내린 후 이때부터 유아는 본격적으로 모든 관료들과 연관된 친인척 관리들의 폐단을 척결해 나갑니다. 진종 말년에 조정 내에서 옥이라고 불렸던 와음약, 정의, 임특, 진백년, 유승규 다섯은 진종의 황제의 특별한 신임을 받았었는데 유아가 본격적인 섭정을 시작하면서 이 다섯을 모두 파면시켜버렸고 왕증, 여의관, 노종도, 장지백 4사람을 등용하여 이들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판을 새로이 꾸며 구중궁궐의 모든 정치적 업무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판 그림을 유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한 것으로 이때 상당한 역풍이 불기도 했고 강력한 압박이 밀려들기도 했지만 모든 악재를 수비하는 데 성공한 그녀는 자기 중심의 조정을 굴리려는 의지를 성공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죠. 비천한 출신이었던 유아는 긴 유랑 생활에 고단했던 경험으로 하층민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왕소파와 이순의 농민 봉기를 겪었기에 정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백성들의 안정과 지지가 필연적이란 것을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유아는 정치판의 그림을 그리면서 일반적으로 이룬 것은 발전시켜 나가고 해로운 것은 없애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행사에 드는 비용을 줄이게 했으며 죄인들을 대거 사면했고 세금을 줄이며 경동서, 하북, 패남 등지의 곡물 가격을 평준화시키는 동시에 영풍의 수로를 다시 개통시켜 소금을 운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백성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